지나가다 보면 신내림 받은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사주 명리학은 신내림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미신도 아니고요. 종교와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명리학은 MBTI처럼 일종의 통계학 같은 것인데요. 어디에 기반을 했냐면 자연에 기반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우리 인간사에 접목시켜서 인격화한 것이 사주 명리학이거든요. 그래서 24절기를 모르고 자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 명리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특히 농업 중심이었던 때에는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하게 된 거예요. 자연의 변화가 만물에 미치는 영향을. 그 만물에는 인간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에요. 봄이면 싹을 틔우라 하고, 여름이면 꽃이 활짝 피라 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라 하고, 겨울이면 땅속에 씨앗을 감춥니다. 왜? 다음 봄에 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이런 자연현상을 인간사에 그대로 접목을 하면 봄은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어린아이의 비유를 많이 하죠. 아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인성교육과 기초교육을 배우는 시기를 봄에 비유하고요. 가지마다 꽃이 만개해서 서로의 자태를 뽐내듯이 한창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를 여름에 비유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경쟁을 하고 경험과 경력을 쌓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을은 또 어떤가요? 다 익은 열매를 따고 잘 익은 벼를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우리네 인간사에도 그간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는 중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완제품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죠. 내 가치를 세상에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 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씨앗을 감춘다 그랬어요. 내 자식에게, 후대에 지식과 정보, 경험과 가치를 넘겨주는 행위가 겨울에 이루어져요. 인간사에 생로병사가 있듯이 자연에도 생장성멸이 있습니다.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제 사주는 가을에 태어나서 금생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열렸는데요. 신월은 아직 덜 익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익을 때까지 계속 연습, 훈련, 반복, 숙달하는 행위를 하는데요. 보통 제조, 생산하는 산업 환경이다 그래요. 저 역시도 사주 임상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반복, 훈련, 연습, 숙달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시장에 내다가 팔죠. 스스로 상품이나 지식의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이것이 금생수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인간사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봄에 태어난 봄생은 공부만 열심히 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가을생은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가을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라서 그래요. 여름생은 확산시키고 오지랖도 넓고 일도 잘 벌립니다. 내가 여름생인데 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분은 사주에 금수 기운이 더 왕한 거예요. 여름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생답지 않게 소극적이고 안전한 것만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24절기로 입추가 지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가을의 시작이 입추잖아요. 토생금 하는 시기거든요. 가을은 열매도 있고 사람도 성숙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만 지나면 수학을 하고 사람은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토생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지 날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8월부터 장마 오죠. 태풍 오죠. 벌레들도 기승을 부리고 동물들도 형체를 갖춥니다. 독사의 독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9월이에요. 해충에 망가지고 태풍의 열매가 다 떨어지죠.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결실을 맺으려 하면 주변에서 공격이 들어와요. 시기 질투하는 경쟁자도 많아집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비로소 지도자급이 되고 임원으로 승진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살아남는 자는 몇 프로 안 됩니다. 무언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지식을 쌓아가는 단계가 수생목이고 배운 걸 활용해서 경험과 경력을 쌓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계가 목생화. 반복 숙달을 통해서 상품을 완성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화생토, 토생금. 교역이나 통상, 무역을 통해서 가치를 내다 파는 것이 금생수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 때가 있는 거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게 봄에 수생목으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하는데 딱 봄에 태어난 아이가 하필이면 수생목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토기운이 너무 많아도 이 수생목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공부 못했겠죠. 환경이 안 따라줘서도 못할 수 있고 학교는 갔는데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공부는 참 잘했는데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수기운이 너무 많아도 문제겠죠. 수기운은 춥고 외롭고 소극적이고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수기운이 지나치면 마음이 고달파요. 불안, 우울, 초조, 강박, 공황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 무슨 살 이런 신살들도 사실은 점술에서 온 것이지 명리학은 아니에요. 대부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거리를 좋아하시니까 그냥 영상에 다룬 것뿐이지 명리학은 아닙니다. 저도 도화살, 홍염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실 분들은 신살 공부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음양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행의 상생상극, 병양용신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넘어가서 육신의 상생식, 생화극제 그리고 격국 공부하셔야 됩니다. 격의 구응성패도 하셔야 되고 억부용신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명리학은 일종의 통계학 같은 거고 자연과학이자 사회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미신으로 치부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 내가 한 행동의 결과물일 뿐이에요.